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방송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42살인 김대주라고 합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 송유진과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유진이는 38살이고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조용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보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진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내였어요. 물론 가끔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어느 부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평소보다 부쩍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옷도 단정하게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 옷들이 옷장에 가득 걸려 있더라고요. 브랜드 옷들이 많이 늘어났고 화장품도 고급 제품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승진했으니까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해서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어요. 평소에는 퇴근 후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동창 모임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주말에도 자주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사회생활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근처에 두고 가더라고요. 혹시 제가 볼까봐 그러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하는 방식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이나 일상적인 얘기를 자주 했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피곤하다며 일찍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제가 다가가면 피곤하다며 돌아 누워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향수 냄새였어요. 유진이가 평소에 쓰던 향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전혀 다른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니까 회사 동료가 선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의심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신호가 있었던 거죠. 제가 눈치가 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진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유진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남의 핸드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 떠있는 내용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는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어제 입은 원피스, 아직도 생각나. 오늘은 더 보고 싶어.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확인해봤죠. 오빠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고 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이건 단순한 오해일까 싶어서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나오더니 여보, 뭐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뉴스 보고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별다른 반응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신감이 치솟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유진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며칠 후 유진이가 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그날 몰래 따라가 봤어요. 차로 멀리서 지켜보니까 유진이는 동창들과 만난 게 아니라 한 남자와 단둘이 만났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식당에서 나와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서 당장 따져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유진이가 또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봤는데 다행히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그 오빠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들, 만나자는 약속들, 그리고 저에 대한 험담까지 있었어요.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무료한 사람이야. 빨리 정리하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전화번호도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해봤는데 거의 매일 그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현장에 나간 시간대에 집에서 통화한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증거를 다 모은 후 저는 그 남자에게 직접 전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의외로 쉽게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안녕하세요. 송유진 남편 김대주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더듬더듬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와 어떤 관계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장 동료끼리 어제 입은 원피스 아직도 생각난다는 메시지를 보내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완전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통화 기록도 다 있고 만나는 장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몇 달 정도 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그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핸드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미 모든 증거를 다 모았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발까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마 그 남자가 제가 전화했다는 걸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유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여보, 혹시 오늘 누구한테 전화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왜 그래? 라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유진이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어요. 송유진,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가? 라고 물어보더니 저는 당신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처음에 발뺌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쳤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찍어둔 메시지 스크린샷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유진이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사과하기는커녕 내 사생활을 왜 몰래 캐는 거야? 당신이 더 이상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핸드폰 몰래 보는 게 정상이야?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워놓고 나보고 이상하다고 해? 1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했죠. 그러자 유진이는 바람이 아니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통화한 내용도 말해줬어요. 그 사람이 직접 인정했어. 몇 달째 만나고 있다고 했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유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어쩌려고?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유진이의 직장 상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마케팅 회사 대표님께 익명으로 전화를 드려서 귀하의 직원 중에 불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며칠 후 유진이가 회사에서 불려가서 면담을 받았나 봅니다. 집에 와서 당신이 회사에 전화했지? 라고 따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서야 유진이가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어라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잘못을 했으면서도 끝까지 발뺌하고 저를 비난했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께서 이 정도면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인정한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그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3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변호사님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많다고 하셨어요. 소송장을 받은 그 남자는 완전히 당황했나 봅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의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에게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분할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사님의 설명이었어요. 저희가 결혼 후 모은 재산 중 대부분은 제가 번 돈이었거든요.
법정에서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 녹음, 만나는 장소 사진,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특히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유진이가 그 남자와 만나는 장소까지 따라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이것들이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모든 증거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통화 내역서, 메시지 발송 기록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남자는 정말 힘들어했나 봅니다.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라 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판부에서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직접 인정한 통화 녹음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륜으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은 경우는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다른 사례들도 찾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남자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들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거든요. 특히 불륜 같은 문제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남자는 결국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해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이런 일로 나가게 되니까 앞으로 취업하기도 어려워졌을 겁니다.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붙잡아둘 이유가 없었던 거죠. 둘 다 직장을 잃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을 겁니다. 특히 그 남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혼자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유진이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금세 소문이 퍼지잖아요. 동네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특히 유진이의 경우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 더욱 험담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 남자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부모님께서 아들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아마 가족 모임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유진이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께서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유진이의 친정 부모님도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창피해 하셨을 거예요. 둘은 결국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고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압박도 점점 심해졌을 겁니다. 둘 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집세, 생활비, 각종 공과금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위자료를 얼마나 배상해야 할지,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변호사님께서도 처음에는 법에 대해 잘 모르셨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준 거예요. 위자료 소송에서 3천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도 거의 대부분을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재산 분할 부분에서 법원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 가장 시원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가 모은 재산 중 아파트, 예금, 적금 모든 것을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유진이는 자신의 개인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한 번에 낼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잃었으니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이니까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했을 때의 그 충격, 분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불륜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가 왔었거든요. 아마 합의를 요청하는 전화였을 텐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까요.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다시 일으킨 것도 그 전화였네요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속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이혼하라, 시간만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말렸지만 저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께서도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우는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바람맞은 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된 거니까요. 앞으로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집에 혼자 있어도 편안했고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큰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호텔을 새로 단장하는 일이었는데 규모도 크고 수익도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는지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잘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나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간자 소송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함도 풀리지 않아요. 차라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등산을 시작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 정말 상쾌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깨달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거짓말과 배신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진실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만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를 요약하면 42살 인테리어 업체 운영자인 제가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 송유진의 불륜을 발견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오빠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에게 직접 전화해서 불륜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발뺌하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국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을 받고 재산 분할에서도 대부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